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네. 이런 강세가 사실 보기 드물게 보는 건데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제 영상에도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왜냐면 현실을 직시해야 그 잘못된 부분에서 대응 방법을 찾을 거니까요. 그럼 제가 못 보던 것도 생기고 못 보던 지지선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5파 나올 겁니다. 희망 고문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저 밑에 18,000, 17,000, 16,000 내려갔는데 5파 나올 겁니다라고 희망 고문하는 거는 사기꾼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저는 미리 방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 리딩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차트 분석하는 영상이고요. 항상 제 모든 영상의 설명글에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투자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진 않아요. 이 영상을 올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과 그리고 저의 차트 분석이 맞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를 그리고 큰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남긴다 하더라도, 물론 제가 주눅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꾸준히 이런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의 소신대로 차트 분석을 해야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도 바로잡고 대응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에도 저는 꾸준히 저의 관점대로 영상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대응하시고 활용하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있고요. 물론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포트폴리오 분할과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브로드컴 분할 매수만 잘하셨어도 분할 매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멤버십 분들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면 멤버십 분들에게는 1차, 2차, 3차 지지선을 말씀을 다 드렸고요. 최근에 어,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급상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익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댓글로는 어떤 분은 10% 이상 익절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 큰 욕심 안 부리고 200불 정도에서 사셔서 한 180불 정도에 사셔서 200불 정도에 익절을 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 드리는 간에 매매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죄송스럽고 뭐 제가 미리 발견해야 되는 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진짜 잘해야겠지라는 다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소신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잘못된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식 뭐 구독자 수를 위해서 저희 멤버십 가입을 위해서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 소신대로 진행하고 다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을 나스닥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등의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거기서 잘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좋은 익절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십 영상들은 대부분 반등 어떻게 잘 나올 수 있을지 어느 자리가 저항 자리고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뭐 나스닥 어, 다시 시가 근처로 오기는 했는데 어느 한 점을 저항으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이긴 해요. 그럼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점에선 그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오파가 종료된 걸로 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 안 좋습니다. 매도하세요. 뭐 아니면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220달러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220달러에 정말 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매수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매수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봤고요. 이게 또 신기한 게 618짜리였어요. 그래서 244달러에 또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240달러에서 자기 어떡하죠? 매도하세요. 익절이시면 매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정말 매도하시고 다시 상승하는 척 했지만
다시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애플 또 220달러 무너지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하락폭으로 제시가 됐었을 때 다시 상승 부분이 나오면 어느 정도에서 또 저항 맞고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지금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애플이 이런 모습 보였을 때 어느 지지선 잘 밟고 올라면 반등 줄 수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의 파동상 그래요. 그러면 나스닥도 그러면 TQQQ도 마찬가지죠. TQQQ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하락하는 모습 나왔어도 어느 순간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한없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다음은 S&P입니다. S&P는 오히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한 파동에 618 자리도 382 자리, 618 자리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반등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네, 자산 포트폴리오 다시 수정하시는 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미국의 장세가 지금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스닥, 애플, TQQQ, S&P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테슬라 크게 하락했다 하더라도 반등의 구간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그 반등의 구간이 동시에 나온다고 하면 일방적인 장세가 미국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중요 PPI 발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월 20일에는 미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오늘 올해 뭐 3회에 걸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 미국 전체 시장에 대해서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제가 이상 신호를 느낀 거는 어떠한 수렴에 의해서 나오는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지선을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흐름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반등 나온다면 어느 자리에서 입절을 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자리에서 손절을 쳐야 되는지 그 구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거 미친 척하고 다시 불규칙 좀 올린 다음에 또 떨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이 되돌림 왔을 때 이 되돌림이 크냐 작으냐 그리고 이거를 뭐 파동으로 하나 더 올리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올라서 엄청 억가하고 있는데 저는 억가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가했던 시점이 이때 그 컨퍼런스 회의 했었을 때 억가했던 시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때 또 대선 이슈 타면서 크게 올라왔던 모습이니까요. 네. 적어도 뭐 이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770까지는. 근데 뭐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켜줘야 될 지지선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반등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지만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5일선도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서서히 뭐 물량 줄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지켜줬던 79달러 저지선 깨고 내려왔고 그걸 다시 또 저항으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혹시나 여기 1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여기서 뭐 반등 나오면 그것도 중간에서 뭐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택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 많이 있잖아요. 뭐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이제 PER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안 좋은 걸로 작용이 되면 이것도 오파가 끝나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원래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이게 추세가 꺾이고 하향이기 때문에 그 이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지지서 나온다고 하니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추세가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150달러에서 매도해야 된다 이거 플랫 조정으로 다시 조정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5달러 지지 나온다고 하니까 115달러 매수 보신 분들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매도를 하라고 했었어요. 과학적인 근거와 저항선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면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기 중간 지점에서 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요.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중을 보면. 근데 마지막 희망을 갖고자 하면 그 부분에서 또 물량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십을 통해서 굉장히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 3차는 어디 했었을 때 이 실적 발표 날에 장 외에서 큰 상승이 있었고 204달러를 넘기는 모습 나왔었는데 거기서 막 익절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뭐 이런 불안한 장소에서 익절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심지어 뭐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로드컴으로 10% 익절 내신 분도 있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고려해 봤었을 때 뭐 충분히 익절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브로드컵에 이제 3파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4파 조정 주고 5파 올릴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믿고는 있지만 또 미국 장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물량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이게 불안하시면 그리고 굉장히 뭐 마이너스 떴는데 계속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물량을 줄이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다음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저께 좀 좋은 이슈가 떠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그어놓은 지지선이 오지 않아서 뭔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홀딩하고 있었고, 그 홀딩이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에 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 고점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물량을 정리하셔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온큐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단선 내려왔죠. 그럼 또 밑에 하단선을 또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아이온큐도 대응하셨으면 하고요. 이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조정이 오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또 하락에 대한 한파로 봤었을 때 반등 오는 구간은 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거 거의 V자로 이렇게 떨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 V자로 떨군다 하더라도 아이온큐는 뭐 오히려 그냥 한 8달러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뭐 매집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여기서도 지지선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저항선이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리기트 컴퓨팅도 어떠한 추세선에 의해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120일선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는 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온큐가 조금 차트 모양이 좀 달라지면서 아이온큐와 다르게 본연의 디커플링 일어나고 뭐 아이온큐 떨어진다고 해도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료 멤버십 영상 보시면 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그 차트들이 있을 거예요. 서서히 이제 하락장에 대비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가져가실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뭐 오늘도 중요한 이슈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월 20일은 금리를 정하는 이슈가 굉장히 커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안 좋은 상황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우리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들 비추어 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길 바라고 저 또한 힘내서 계속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차트 분석 꾸준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